단계로 발전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두 번째는 잽을 발라서 입력하는 거. 세 번째는 야, 네가 생각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 세 번째 단계가 에듀케이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양의 한자로 쓰는 교육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단계. 서양의 에듀케이션은 세 번째 단계예요. 어느 게 효과적인 것은 그 사회에서 결정하겠죠.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택하고 있는 교육은 에듀케이션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에듀케이션이죠.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그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뭐냐? 교수. 계속해서 간섭을 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수업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원하면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 교수님 안 하고 학생들 시키냐고. 학생들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생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에듀케이션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르친다는 뜻이고 육은 기른다는 뜻이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답을 정해놓고 답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동양의 교육입니다. 주입식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조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외제나 저우제 아니라 에듀케이션의 개념은 개인 안에 있는 소질과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두 가지가 전부 달라요. 앞에 교육에서는 선생님은요 굉장히 통제 중심이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뒤에 그때 선생님은 답이죠. 선생님 자신이 답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답이거나. 근데 에듀케이션에서 선생님은요 도움이에요. 도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그 아이가 넘어지도록 해주고 이러면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니까 많이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령 있게 넘어지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가 터득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결국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하고 넘어지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답을 스스로 찾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하고 피동적으로 하는 거하고서 그 어떤 성과가 어떻게 넓이가 다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학습 성과가 넓어져요. 면적이 넓은 데 비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도 않을 뿐더러 좁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수 방식을 좀 바꿔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덕이의 교육 방식을 수반 학생들은 수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에다 뭘 더하면 뭐가 되느냐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요 수박의 모양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학생을 길러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해내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홍명보 감독이 이제 대표팀을 월드컵 팀을 맡아서 한다고 그러네요. 감독한테는 어떤 메달이 되나요? 이때 우리 동메달 땄는데 우리. 네? 감독한테는 메달이 없죠. 왜 그럴까요? 감독한테는 메달이 없죠. 이 경기 때 왜 감독들은 다 넥타이를 메고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합니다. 감독은 선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메달도 안 줘요. 넥타이 메고 교수님들은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교수님은 감독이에요. 그라운드 바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라운드에 못 들어갑니다. 그라운드에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그라운드로 들어오게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서 나는 그라운드 바깥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코칭을 해줘야지. 티칭을 하는 것보다는 코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어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티칭이 아니라 이 코칭으로 하는 것이다. 학생들 코칭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뭐 별로 개발이 안 돼 있고 대학에서 전통적인 티칭 방식을 써왔기 때문에 갑자기 코칭이 되나요?
학생들도 벌떡더라고. 우리도 잘 안 되니까. 다른 교수님도 다 티칭하는데 나만 코칭이 쉽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법을 개발해 나가서 코칭이 자리 잡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사의 위임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멍청한가, 얼마나 맡기는가, 얼마나 자기가 다 하는가. 그래서 이걸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이건 뭐 외국에서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만든 건데,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이 있고, 부지런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멍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교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항상 학생들은 똑똑하지 않고 멍청한 게으른 애들이 많아요. 교수님이 제일 좋은 교수님이 뭐냐면 상사하고 똑같아요. 똑똑한데 게을러야 돼요. 자기가 다 안 하고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자기가 하고 싶지만 많이 맡겨주는 것. 이것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자립심이 생기고 학생이 자립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보도록. 또 문제는 학생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래도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 문제죠.